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3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들 보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뉴욕 증시는 FOMC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이제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악재 나왔던 것들 전부 해소가 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소화를 끝냈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금의 유입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정확하게 오는 이 31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이제 내일 11월 1일까지 미국의 이 FOMC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일단 지금은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 사실상 거의 확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올해 남은 12월 달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 인상할지 아니면 이쯤에서 인상을 종료할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일단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FOMC 이후에 바로 기자회견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내용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는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물가라는 녀석이 시장의 예상만큼 빠르게 둔화되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용과 소비가 여전히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 당국자들이 이전에 인터뷰했던 것들을 확인해 보게 된다면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나설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많은 이들이 이대로 가면은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반기가 정설로 굳어지게 된다면은 이 부분은 시장이 현재 위치에서 둔화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이 소비가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둔화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둔화되다가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 시장이 꿈틀꿈틀 거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서요. 인건비, 그리고 식료품,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11월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8%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12월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은 현재 74.3%를 기록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의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 82.31달러로 마이너스 3.78%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이제 봐야 되는 뉴스들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4분기 채권 차입 뭐 관련 얘기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도 채권이 지금 금리랑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금리 확률 자체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JP 모건 같은 데서는 시장 비관이 너무 지나친 상황이다. 투자 시점 현재 잡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불안은 여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장기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민간인 피해가 커지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이란이 그대로 끼어들게 되거든요. 앞에서는 말로 이 확전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뒤에서는 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란까지 참전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다? 예, 에너지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란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손을 잡아서 전 세계 천연가스를 컨트롤하려고 하게 된다면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진 이 독일을 필두로 하는 유럽 지역을 시작으로 이제 그쪽에 물가가 개작살이 나는 거죠. 그러면 EU 전체 위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 입장에서도 정말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채권 내놓는다라는 얘기와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자, 근데 지금 타이밍 딱 보면은 이 부동산 위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었던 헝다 법원 청산 심리가 지금 거의 막바지에 진입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파급 그리고 위구이 위안 쪽에서 올 파급까지 생각을 하면서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 만큼 현재 중국은 뭐다? 부동산을 시작으로 경기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확실히 많이 보여지고 있다. 좀 심각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놓고 봤을 때 두 명 중에 한 명은 현재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역시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서 소비력이 줄어드는 만큼 여기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뚝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도 지금 리오프닝주들 뭐 눈물을 흘린다라고 얘기하지만 좋은 기업은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소비를 이전보다 덜 하는 거지 여행을 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많이 늘어난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양극화가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소비력이 줄어드는 만큼 좀 저렴한 제품들에 대한 니즈가 커지게 될 거 아니에요. 명품 쪽이랑 이렇게 좀 양극화 이쪽도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타겟을 잡고 있는 기업들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인공지능 PC 꼽힌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AI 그리고 AI면 당연히 고성능 반도체까지 쭉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삼성 홈 IoT 스마트 싱스 확장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신규 분양 아파트 절반을 구축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왜 가지고 왔냐? 지금 사우디 쪽에 이 스마트 홈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건설사랑 엮여 있는 이러한 첨단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우디랑 연결되면 확실하게 돈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관련 테마주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터치로 진맥까지 삼성 바이오칩 3개 심는다. 당연히 여기에 맞춰가지고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여러분들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발전용 연료전지 세계 최초 1기가와트 돌파 목전 글로벌 수소 배율체인 주도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 수소 생태계 계속해서 정부에서 밀어주는 만큼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 사우디 같이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름에서 수소를 생산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제일 저렴한 방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한국에서 기술력을 확보해서 그런 나라들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이쪽 시장의 성장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 이븐 도크, LNG선 내척 동시에 건조 이야기 드리려고 있는데 자, 일단 배는 항상 좋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뭐가 있다. 이제 곧 있으면 후판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철강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건설이 좀 많이 멈추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현재 어떻다? 철강 가격 자체가 좀 많이 빠졌는데 확실하게 이전보다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자체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파리올림픽 빛낼 UAM, 인천 하늘 먼저 뜬다 이야기 들려고 있는데 최근에 SK가 미국의 기업 하나에다가 투자를 했던 전적도 있죠. 자, 당연히 UAM에 대해서는 정말 꾸준하게 시장에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한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상보다 빠르게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좀 방향이 바뀌나 싶었는데, 시장이 무너지면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상당히 많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위안될 수 있는 내용들 가지고 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정 연설을 진행을 했었죠. 그때 이제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 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그냥 핵심 틀은 이겁니다. 경기 살리겠다. 그리고 이 경기를 살리면서 이제 몇몇 분야에 조금 집중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거기가 어디다? 원전 방산 플랜트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건설 업계만 하더라도 지금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건설이 가지고 오는 뭐 고용 효과나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완전 얼어붙었잖아요. 그러면 대체제를 찾을 수밖에 없고 건설뿐만 아니라 힘든 업계들이 많기 때문에 잘 나가는 쪽에 더욱더 푸시를 하고 하필 그런 쪽들이 이 많은 하청업체들을 더욱더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업종들이다 보니까 디플레이션 이야기 같은 것들을 좀 안 나오게 하려면은 이거는 실질적인 움직임까지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방산 쪽은 이 에너빌리티가 그냥 연구개발 정도 한다라고 하더라도 플랜트랑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 이러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건설 업종에서도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팔아봤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당장 뭐 현대건설만 하더라도 원전에 대해서 미래 먹거리다. 이런 얘기하는 것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우 쪽에서도 이 원전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기대가 된다라는 뉴스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대형 원전 수주 일정을 봤을 때 내년 상반기에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기다리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선 현재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 지원도 빵빵할 것 같다. 정도를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수급을 봤을 때 어떤 내용 보여지고 있다? 최근 저점에서 꾸준하게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다. 지금 시장이 왜 무너지는 겁니까? 외국인 수급 빠져나가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점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현재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괜찮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도 다시금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이너스지만 향후에 다시 빨간불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불안보다는 기대를 가지면서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주 동안 있었던 분위기만 유지되더라도 충분히 홀딩을 하면서 지켜볼 만한 어느 정도의 힘은 받쳐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자면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봉은 이제 현재 위치가 핵심인데 이제 월봉에서 조금 더 아래쪽에 받쳐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완벽 이탈 전까지는 과거에도 이제 지켜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굳이 지금까지 와서는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켜주면은 그때는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는 어디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어렵지 않죠.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부분,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락했을 때 핵심 라인은 11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1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여기부터 방향의 전환의 시작이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1선 돌파했을 때 이제 21선에서 이렇게 눌리는 모습이 보여지곤 하는데 근데 만약에 21선까지 돌파하게 된다면은 그럼 그때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이렇게 한 번에 치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은 계속해서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61선 저항 맞고 떨어질 수 있는데 향후에 61선까지 돌파한다면 481선 라인까지는 1차적인 목표로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 한번 정리를 맞춰 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업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현재 윤 정부에서 굉장히 밀어주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가 밀어주면 이거는 날개를 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보는 거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지금 크게 뭐 틀이 깨지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유지만 하더라도 수급 괜찮다. 그리고 세 번째 지지 라인은 아래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월봉상의 60개월선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11선 돌파하면 본격적인 시작. 그랬을 때 21선까지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보는데 근데 여기 돌파하면서 61선까지 함께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481선 라인까지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에너빌리티 최종적으로 정리를 맞춰보도록 할 텐데, 이게 좀 힘든 시장이지만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여러분들께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할게요.